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을 202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가 사조농산의 이전 휴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도정질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진화에는 얼마나 걸리는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 8일 예당호 출렁다리 앞에서 모노레일 개통 기념 불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예당호 1.3km 구간에 설치된 레일에는 24인승 차량이 운행되며 호수와 숲, 조각공원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들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먼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과 관련한 도정 질문에 이목이 집중됐는데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삽교역은 당초 2026년까지 271억 원을 들여 충남도와 예산군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서 신설할 계획이었는데요. 김태흠 지사가 취임 후 철도는 국가가 할 일이라며 전액 국비를 확보해 삽교역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 질문에 나선 방한일 충남도 의원은 삽교역 설치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김 지사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정부를 설득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방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삽교역 신설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한다면 도민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과 기획재정부의 국비 반영 불가 방침 속에서 예정된 일정에 맞춰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도민들께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2026년 삽교역 설치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크게 그리고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해도 4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충남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김태흠 지사는 예산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본인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답했는데요. 재정당국이 경제성 부족과 타지역 선례를 근거로 전액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건 잘못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본 뒤 우리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2026년까지 문제없이 삽교역을 준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축산 악취 문제도 도정 질문에서 집중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 충남도 의원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했던 내포 신도시 인구가 고작 2만 9천 명에 불과한 이유 중 하나는 정주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1km 떨어진 사조농산을 지목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조농산이 돼지 12,000두에서 8,000두로 사육두수를 줄였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악취는 여전하다며 이전 휴업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조농산 이전 휴업 보상 및 철거비 지원 관련인데요. 홍성군에서 50억을 사업비를 책정할 테니까 우리 충청남도도 50억을 책정을 해 주셔서 사조농산이 이전 휴업하는 데 함께하자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렇게 악취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데 10년이 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안을 제시해도 흔쾌히 받지 못하는 충청남도의 행정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도정 질문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8월 말 기준 32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9만 대가 넘게 늘어난 건데요.
환경 친화적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소방에서 아이스볼과 질식 소화포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화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진화에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하부에 불을 붙이고 소방차 도착 평균 시간인 7분을 기다립니다. 자동차는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고 온도는 순식간에 1100도씨를 기록합니다. 배터리셀이 연쇄적으로 고열을 내는 배터리 열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열기를 빼앗는 탄산칼륨 계열 아이스볼을 차량 하부로 보냈고 차량 윗부분은 170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질식 소화포를 덮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길과 열기가 어느 정도 잡히자 배터리가 든 팩을 뚫어 배터리셀에 직접 물을 분사해 열을 식힙니다. 더 이상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관찰합니다. 진화 시작 20분 후 배터리 온도는 60도씨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스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화 약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특별 교육을 통해서 일선의 구조대원들에게 전파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관이 진화 과정에서 감전될 우려가 있고 완전 진화까지 사흘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진화가 됐다고 생각해 배터리를 분리하다가 혹은 폐차 과정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다시 불이 붙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운전 중이나 충전 중 차량에서 틱틱하는 소리가 들리면 화재를 의심하고 주행 중 화재를 인지하면 차를 세운 뒤 대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10,000갤런 이상 물을 부어도 다시 불이 생성됩니다. 운전자의 힘으로는 이 불을 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진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생명을 먼저 보호하는 데 그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선선한 날씨가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은 높아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9월은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로 쾌청한 하늘과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맑은 날일수록 낮보다 아침 기온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경북 안동시의 기온을 보면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매일 10도 가까이 벌어졌고 최대 14도나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중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는 인체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인후염이나 편도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지금과 같이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로 가는 에너지의 양이 부족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보호작용으로 하는 기관지 섬모 운동과 같은 것이 떨어지게 돼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일교차가 가장 커지는 10월에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독감 예방 백신을 모두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은 서로 다른 팔에 동시에 접종할 수 있고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가을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바른 마스크 쓰기와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바른 손 씻기는 호흡기 질환의 20%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환절기 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증상이 빠르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8일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앞 특설무대에서 불꽃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예당호 모노레일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축제는 저녁 7시부터 식전 공연과 모노레일 개통식, 축하 공연과 불꽃쇼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당호 모노레일은 길이 1.3km의 노선을 24인용 모노레일 적대가 순환 운행하며 탑승객은 예당호의 숲과 조각공원의 예술작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데요. 최근 대전에선 이러한 점을 악용해 가출 청소년을 끌어들여 금은방을 털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또 인천에선 한 초등학생이 8층 건물에서 소화기를 던져 지나가던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요. 경기도 고양에선 남자 중학생이 동성 초등학생 2명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가해자는 모두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8%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 기준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는데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 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각할 지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당진시의회가 당진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진시의 미흡한 관리 감독을 질책했습니다. 지난 20일 당진시의회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2021년 당진시민축구단은 K4리그에 출전해 최종 19승 5무 6패로 K4리그 3위에 올랐으며 창단 원년에 K3리그로 승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K3리그 출전 후에는 참가 16개 팀 중에서 16위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무르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진시는 당진시민축구단 운영을 위해 지난해에는 9억 원, 올해에는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체육진흥과는 축구단 성적 부진 원인으로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주전 선수의 부상, 전력 분석가의 부재, 코로나19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여국 의원은 구단의 부실 운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사회가 모두 9번 열렸지만 의결 정족수를 갖춘 이사회는 단 2번뿐이었다며 감사 보고서 자료에는 감사 2인의 날인이 없었고 감사에게 감사 보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봉균 의원도 보충 질의를 통해 부실한 축구단 운영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 외부 감사제도 도입과 선수 선발 규정에 대한 독소 조항 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총회 승인 없이 사업 및 예산을 집행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감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축구단 집행부와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장했는데요.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축구인뿐 아니라 교수와 의원, 시민으로 이사진을 구성해 책임 있는 이사회로 재구성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파라과이 통상교섭 추진단이 태안에 위치한 스마트팜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오는 11월 우리나라와 중남미 5개국 간 통상교섭을 앞두고 스마트팜의 혁신 기술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곳 스마트팜은 농업의 IT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복합 환경 제어 시설과 무인 방제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에서 생산된 토마토는 재배 기간이 평균보다 25일 단축됐으며 지난 4월 첫 일본 수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